네, 안녕하세요, 드럼큐입니다. 자, 오늘은 버팔로 트레이스의 브랜드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팔로 트레이스 브랜드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우민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 반갑습니다. 뭐 앞에 좋은 술들이 딱 나열돼 있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먼저 치고 시작했습니다. 버팔로 트레이스의 대표 라인업 6가지를 오늘 준비하셨네요. 좋은 라인업들로 저희가 이번에 또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좋네요. 보기 귀한 녀석부터 또 우리가 자주 보는 녀석까지 요거 오늘 다 테이스팅 하나요? 그럼요. 하나하나 이제 브랜드 설명하면서 오늘 다 6병 다 이렇게 다 먹는 건 아니죠? 일단 테이스팅만 조금 네. 6가지 라인업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한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라인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처음 스타트는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의 유일한 이제 보드카, 휘틀리 보드카부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술이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그쵸. 버번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제 E.H. 테일러 스몰 배치. 버번 위스키의 또 혁명이라고 또 불리울 수 있는 웰러 시리즈 중에 이제 앤티크 107, 미국 최초의 칵테일 베이스로 사용이 된 사제랑 라이 제품, 사제랑 라이. 그리고 이 아이를 빼놓으면 서운한 아이. 이제 가장 전설적인 스태그 주니어까지 네, 그 하나. 보기 귀하다는. 자, 여기 보드카부터 한번 천천히 시음을 해보죠. 네. 위틀리 보드카가 다른 보드카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보통 다른 프리미엄 보드카들은 되게 뉴트럴한 그레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휘틀리 보드카 같은 경우는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에서 나오는 이제 위트 매시빌을 그쵸. 사용해서 만든 보드카인데 이 위트 매시빌이 뭐 네. 저희가 또 나중에 먹어볼 거긴 하지만 이제 웰러 시리즈랑 네. 또 이제 버번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페피 베니클 그 베니클 시리즈까지 올라가는 똑같은 레시피를 써서 오. 단순히 보드카 형식으로 만든 보드카고 또 할렘 위틀리라고 지금 현재 마스터 디스틸러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버번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 캐릭터를 다 보유한 보드카라고. 갑자기 페피바닝클 나오니까 어지러워요. 그거는 제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죽기 전에.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 자, 일단 오픈해서 한 잔 마셔볼까요? 어우, 질감이 있네요. 아까 따르는데 벌써 질감이 꾸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위트 매시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네. 좀 더 곡물의 그 헤비한 감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휘트 보드카의 특징이 달콤함이 좀 있거든요.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저는. 저도 보드카를 니트로는 거의 잘 안 마시는데 오. 이 아이는 제가 유일하게 니트로 마셔요. 자, 일단 한 잔 네. 먹어볼까요? 네, 자, 드럼큐. 드렁크. 진짜 달콤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점점 들어가면서 보드카 특유의 향은 있되 네. 그 대신 피니쉬나 혹은 목 넘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특징이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움 안에 펀치가 있어요. 목 뒤에서 한번 탁 쳐줘요. 근데 깔끔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버번 곡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옥수수의 단맛이 처음에 들어오실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라이나 이런 게 추가가 안 돼서 버번 위스키에 좀 약간 알싸한 감이 좀 가지고 있는데 있죠. 그 알싸함이 아니라 이제 위트로 대신해서 좀 더 부드럽고 오히려 그 달달함을 좀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 대신 보드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코올 향이나 이런 잔향들은 좀 더 있는. 있죠. 저는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술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실 술은 버팔로 트레이스예요. 저희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의 가장 이제 플래그십, 가장 메인 아이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입문 3대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입문 3대장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고 강렬함을 또 가지고 있는, 숙성도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이게 몇 도죠? 버팔로 트레이스가? 국내 시장에 이게 두 가지 버전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인 버전은 이제 45도, 유럽이나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40도. 자, 한번 물소 추적을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게 오픈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소리가 나야 돼요. 뽕 하고. 그럼요. 뽕따를 해줘야 되거든. 역시. 자. 역시 그냥 버번의 교과서 같은 향이에요. 제가 19년도에 마스터 블렌더가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한번 하셨을 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 뭐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은 가장 좋아하는 술은 버팔로 트레이스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왜 버팔로 트레이스가 가장 맛있냐 했더니 이제 이 아이가 매시빌과 그 다음에 에이 숙성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장 균형감 완벽하게 갖고 있는 아이라고 본인이 생각이 돼서 가장 좋아하는 술이다. 자, 한잔 먹어볼까요? 네. 자, 드럼큐. 그냥 뭐 입문 3대장 버번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타격감, 달콤함, 부드러운 목넘김, 끝에 남는 그 나무 맛, 이것들이 딱 기본 원형 그대로의 그냥 버번이에요. 진짜 많은 요소들을 다 한 번에 다 골고루 잘 가지고 있는 버번이라고 그죠. 사실 버팔로 트레이스는 굳이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이미 많은 분들이 다 경험해 보신 술이라. 원체 또 히스토리가 깊고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가 이제 리뉴얼이 될 때 처음 출시된 술이라서 아무래도 좀 더 접근성도 좋고 그죠.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다음 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술을 준비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조금 구하기가 힘든 이제 그 라인업으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네, 안타깝지만 네. 요 술이 이제 E.H. 테일러 스몰 배치라는 제품인데 E.H. 테일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법원의 아버지라고 이제 그죠, 불릴 그죠. 정도로 굉장히 명성도 높으시고 그죠. 되게 다양한 직업을 많이 갖고 계세요. 정치도 하셨었고 사업도 하시고 군인이시기도 하셨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E.H. 테일러가 그 당시 때 이제 되게 정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그쵸. 이제 구리를 처음 사용을 해서 좀 더 현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증류소로 이제 확장시키고 이제 그런 거에 사실 일환이 돼 있어서 바트를 보면은 사실 예전에 테일러가 쓰던 증류소 사진이 있어요. 네, 초상화랑 이제 이쪽은 OFC 증류소라고 또 EI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에서 오직 한 웨어하우스에서만 숙성 창고에서만 나오는 게 웨어하우스 C 네. 라고 불리우는 1881년도에 실제로 E.H. 테일러가 지은 그 숙성 창고에서만 숙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레어리티가 강한 E.H. 테일러 이 스몰 배치가 1년에 뭐 생산량이 많진 않죠. 아무래도 숙성 창고가 한정적이다 그쵸. 보니까 그 수량량에 이제 스몰 배치 제품도 있을 거고 그죠. 뭐 싱글 배럴, 뭐 스트레이트 라이 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량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뭐 또 오픈하면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바트린 본드라는 그게 있어요. 이것도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의 규정을 약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법안도 E.H. 테일러가 1897년에 이제 법안을 발행을 해서 그 버트린 본드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세금을 많이 걷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나중에 와서는 이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의 좀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된 그런 버트린 본드가 붙어야 진짜 버번이야. 이건 프리미엄 버번이야 이렇게 딱 딱 낙점할 수 있는 50도여야 하고 지정된 웨어하우스에서 네. 숙성을 해야 되고 세금 징수원이 상주를 해야 되고 세금 걷으려 그런 거죠. 초창기는 이제 그랬지만 나중에 가서는 좀 더 프리미엄 버번의 기준이 되지 않았나. 자, 오픈해 볼까요? 네. 뽕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제가 네. 우와! 터프하신데요? 자, 술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소리 좋아. 아우, 들렸어요? 꼬르륵 소리? 오. 또 이게 투어를 가면은 네. 증류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투어 가이드가 한번 이제 손을 잠깐 대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잠깐 액체를 따라주는데 그렇게 해서 손을 비비면서 이제 향을 느끼라 그러거든요. 오. 그러면서 점점 향이 옥수수의 단맛부터 시작해가지고 향이 나고요. 그래서 좀 더 계속 비벼 보면은 좀 더 이제 알싸한 향이 나요. 저는 지금 약간 귤향 같은 게 나요. 근데 아마 오렌지 그게 향? 그게 아마 신 약간 네. 그런 계열이다 보니까 알싸한 그런 계열을 담당하고 있어서 점점 시트러스한 향이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좀 더 오크 향이 나중에는 드라이한 향이 나오고 어우, 너무 좋다. 버번을 마셔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구나. 일부러 흘리신 거죠? 저 테이스팅 해보라고. 그럼요. 오. 일부러. 아이고, 몽근하네요. 캐러멜 향이라기보다는 상콤한 향이 저한테는 많이 느껴져요. 건포도 향이 올라오는데요? 전 이제 조금 오크 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네. 버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캐러멜 색소를 아예 첨가를 안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오크에서 나온 색깔에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켄터키 그 라임스톤 물을 이제 첨가만 한 거라서 사실 정제수랑 뭐 그냥 위스키 원액 그쵸. 100%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원액 컬러는 엄청 진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이 라인업들이랑 아마 좀 더 비슷한 컬러가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잔 하시죠. 네, 자, 들어가. 그렇게. 부드럽게 달콤함이 쫙 머금고 있다가 그 향에서 느꼈던 시트러스함이 딱 있다가 탄산감 같은 것들이 막 쳐요. 도수가 아무래도 조금 네. 있다 보니까 입천장을 다 이렇게 코팅하듯이 치다가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제가 항상 느낀 거지만 저희 라인업들이 항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코올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굉장히 센 타격감을 예상을 하시고 다들 드시는데 점점 저는 가면 갈수록 더 부드러워진다는 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웬만한 법은 먹고 나면 뒤에 씁쓸한 맛은 좀 남거든요. 없네요. 아무래도 그게 로우 라이 매십이라다 보니 아마 네. 제가 또 웰러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EI도 그렇고 버팔로도 그렇고 뭐 이글레어라든지 뭐 네. 벤치마크까지 다 같은 라인업이라서 숙성 위치라든지 숙성 연수 이제 그쵸, 이런 것만 그쵸.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맛은 아마 다들 느끼시면서 이제 좀 더 가면 갈수록 저는 더 프리미엄네스를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부드럽고 맛있다. 이 향이 달고 풍성해졌어요. 이제 조화롭게 되게 풍성한 향이 올라오네요. 이 와인은 좀 더 밸런스가 좀 더 잘 잡힌 너무 와인. 밸런스 좋은데 이거 네. 진짜? 확실히 여기 라벨에도 적혀있지만 first and only 네. 넘버원. 넘버원 진짜 네. 근래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넘버원. 저도 근데 큰일 났어요. 아직도 뒤에 더 남았거든요? 화려한 라인업이 많이 남았죠. 그러게요. 자, 그럼 다음 술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죠.
이번에는 이제 라이 버번에서 네. 좀 더 혁신적으로 개발이 돼서 나온 이제 웰러. 웰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앤티크 107 앤티크 107 프루프가 바로 적혀 있죠. 네. 웰러 제품이 이제 출시될 당시에 이제 가장 처음 나왔던 그 도수가 이제 107 프루프여서 앤티크 107이거든요. 가장 오래됐다 해서 이제 옛날 바틀 보시면은 좀 약간 팟 스틸처럼 약간 네네네. 동그랗고 바틀렉이 좀 높았는데 이제 네. 바틀이 리뉴얼이 되면서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좀 그래도 이건 앤티크에서 옛날 107 프루프를 마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버번 위스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다른 라이 버번들과는 다르게 호밀 대신에 이제 밀을 사용하는 버번이기 때문에 호밀이 가지고 있는 그 스파이시함은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아까 전에 휘틀리 보드카처럼 좀 더 부드럽고 그죠. 좀 더 달콤함 좀 더 극대화되는 그죠. 좀 약간 그런 느낌의 버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술이든 밀이 들어가면 좀 달고 부드러워져요. 아무래도 밀가루가 좀 더 곱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더 잘 살아나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이거 꿀꿀. 나 이런 소리 너무 좋아해.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병목이 이렇게 가운데가 동그란 애들이 소리가 더 잘 나요. 네, 제 생각에 이것도 공학적으로 위스키를 좀 더 즐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만드는 것 쫙 뻗은 친구들보다는 병목이 이렇게 동그란 애들이 소리가 더 꼴꼴꼴꼴꼴 하는 소리가 나요. 제가 욕심 부렸네요. 제가 더 많이 따랐어요. 아,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네. 술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향을 좀 맡아볼까요? 오, 확실히 그 부드러운 그 밀의 느낌이 나요. 아까 드셔보셨던 휘틀리 보드카 그 향도 같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단향에 버번 섞은 느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테일러에서 맡아봤던 귤 향이라는 좀 네. 시트러스의 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그게 이제 밀 버번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좀 꾸덕한 향, 시트러스한 느낌은 거의 없고 컬러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제 점점 도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원액 자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아이 자체도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진하거든요. 107 프루프니까 뭐 53점 몇 도 정도 되겠네요. 네, 53.5도 정도. 한잔 하시죠. 네. 자, 들어가. 이게 입에 들어갈 때부터 향이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위트 버번이야. 딱 느낌이 와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초보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움.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이거 있어요. 위험한 술인데요? 근데 뭐- 내가 보기에 초보자들도 이거 먹으면 도수 못 느껴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계속 부드럽게 넘어가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제 한 번에 이거 너무 부드러운데? 큰일 났는데요? 취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미 라인업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아직 싶습니다. 라임을 2개가 남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언젠가 8종류를 시음하다가 막판에 취해서 혀가 꼬이더라고요. 이제 그만 먹고요. 난 취했어. 오늘은 6종류니까 아직까지 살아있겠지. 네. 근데 뒤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 있어서 근데 얘 너무 맛있다. 사실 저도 이 아이가 굉장히 맛있는데 네. 시장이 진짜 물량이 없고 귀하죠. 라이 버번은 아무래도 좀 더 대중성이 있고 네. 좀 더 많이 생산이 되는 반면에 위트 버번 같은 그죠. 경우는 거의 생산하는 업체도 많지도 않고 그죠. 웰러랑 이제 뭐 이 윗등급이 이제 페피 베닝클 네. 시리즈다 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도 굉장히 귀하고 생산량 자체도 비중을 많이 안 두는 편이에요. 언젠가 한번 페피베닝크를 꼭 먹어봐야겠다. 저의 워너비 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웰러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또 있는데 이제 큰일 났네요. 다음 술은 얼마나 좋을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술 한번 가보시죠. 네. 자, 우리가 6병 대장정의 5번째 술이에요. 근데 대장정을 끝내긴 싫거든요. 사실 저도 더 가고 싶은 욕심이 밤새 많습니다. 마시고 싶은 생각이 지금 4번째까지 왔는데 거기다 오늘 또 라인업 자체가 너무 좋네요. 저한테는 진짜. 이게. 자, 사자랑 라이 어떤 술인가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마셨던 버번들과는 다르게 좀 버번의 사촌 이제 라이 위스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버번 위스키랑 뭐 라이 위스키 차이는 뭐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옥수수랑 이제 호밀이 이제 바뀌었다. 호밀 비율이 좀 더 높은 그 아이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미국 최초의 칵테일인 이제 사제라 칵테일의 이제 가장 하우스 베이스로 그쵸, 되는 그쵸. 라이 위스키가 되는데, 이 아이의 출신 자체도 이제 원래 본사인 사제라 컴퍼니의 사제라 커피 하우스에서 이제 탄생이 된 제품이다 보니까 바틀 디자인도 그렇고 바텐더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클래식한 느낌으로 한 1800년대 후반 그쪽에서 이제 사용이 되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바틀링이 디자인이 됐고, 칵테일에 믹스하기 가장 편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제작된 라이 위스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죠? 네. 먹어봐야죠. 오, 좋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네, 요번에는 지금 이게 도수가 몇 도나 되죠? 45도. 아까 전에 웰러보다는 조금 네. 더 낮은 도수긴 한데, 53.5도까지 갔다가 지금 45도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네, 그 네. 이유가 이 아이 자체가 스파이스한 감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라이니까. 라이기 때문에 네. 그 입맛을 좀 더 이제 돋구어주기 위해서 아무래도 알코올보다는 그 매쉬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사실 라이 위스키 하면 진짜 사제랑 라이가 워낙 뭐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없어서 그쵸. 이 아이도 귀해서 또 위스키 지금 네. 현재 트렌드에 또 희생양이 된. 안타깝습니다.
아우. 얘는 청량합니다. 그 라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찌르는 향보다는 되게 청량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풀향 같은. 확실히 그 버번 위스키에서 라이 위스키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버번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그 첫 향에서 나오는 그 달콤함이라든지 달콤함, 묵진함. 네, 건포도라든지 그런 그쵸. 향은 확실히 죽고 좀 더 이제 라이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청량감이라든지 그쵸. 좀 더 이제 스파이스함 네. 네, 그런 감이 훨씬 더 강한 또 향을 라이 위스키 드시는 분들이 상남자가 많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그때 한번 소비자 시음회를 갔었는데 네. 굉장히 사즈락 라이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도 많이 봤어요. 그 당시 때 이제 테일러도 같이 시음을 했었는데 네. 테일러보다도 이가 훨씬 더 맛있다고. 여자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근데 싱글 몰트로 잠깐 얘기를 하면 네네. 피트 위스키가 남자분들보단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 느끼세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섬세해서 더 많은 향, 더 많은 것들을 느끼시는 게 많거든요. 위스키 쪽은 여자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저희는 그냥 이제 완병을 목적으로. 자, 한잔하시죠. 네. 자, 들어가. 그럼 라이트하고 찌긴 찔러요. 네. 라이니까. 근데 그래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알싸함이 훨씬 세게 먼저 처음부터 이제 감도는 그런 향이 들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그 부드러운 목 넘김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그죠. 라인 것 같아요. 라이 중에 얘가 왕이라는 게 첫 먹으면 느껴져요. 일단 바틀부터 그럼요. 보는 것부터 네. 향, 맛까지 확실하게 다 그냥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라이 위스키가. 사제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제락이 라이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사제락은 라이죠. 자, 이제 다음 술로 한번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컨텐츠의 거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네요. 10가지 안 보신 분들은 후회하실 수 있는, 저도 사실은 못 먹어본 진짜 귀한 녀석. 이 귀한 걸 지금 제 앞에 5병이나 놓고 있다니 이거는 제가 구름 위를 걷는 느낌 아닐까? 저희가 또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또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뭐 지금 귀하긴 엄청 귀하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구하기가 힘든. 이 스택 주니어는 전 진짜 실물로 이렇게 많은 병을 영접하기는 저는 처음이거든요. 창고 갔을 때 빼고는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저도 처음입니다. 브랜드 매니저님이 이 정도면 귀하긴 귀한 술이에요, 그죠? 일단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건 까봐야죠. 이렇게 또 안 까죠. 또 쉽게 까지면 안 되니까. 프리미엄 값을 하네요. 요거 모셔놔야 되는 거 아니겠나 모르겠네요. 여기 네. 문양이 있어요. 볼 모양이 딱 위에 박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뿔 모양도 스태그 주니어가 이제 원래 처음이 이제 앤티크 콜렉션에 있는 조스티 스태그의 네, 이제 네. 아들격으로 이제 나왔는데, 조스티 스태그라는 분이 이제 버팔로 트레이스 중류소를 사실상 이제 테일러로부터 인수를 해서 이제 가장 확장을 시키신 분이잖아요. 네. 그런 카리스마를 이제 상징하는 표식으로 이제 이 사슴뿔을 했다고. 예. 뒷판에 이렇게 금색으로 딱 돼 있으니까 진짜 강렬해요. 그리고 딱 색깔만 봐도 그냥 uncut, unfiltered 딱 그 느낌이 나요. 이게 지금 도수가 64.35도예요. 128.7 근데 이것도 항상 바뀌어요. 매번 그렇겠죠. 배치마다. 아무래도 이제 오크통에서 바로 나오는 원액이기 때문에 그 오크통에서 어느 정도 프루프를 가질지는 사실 마스터 디스틸러도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배치가 릴리즈 될 때마다 이제 매번 바뀌는. 1년에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상생되는 양이? 정확한 저도 양은 모르는데 네. 이 스태그 주니어라는 브랜드 탄생 배경 자체가 앤티크 콜렉션에서 나온 조지티 스태그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마셔볼 수 있게끔 그런 좀 약간 체험판 개념으로 이제 나온 위스키들이기 때문에 1년에 이제 보통 2번 나오거든요. 네. 보통 이제 봄, 여름 시즌 한 번, 가을, 겨울 시즌 한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가을, 겨울에 이제 나온. 국내에 들어오는 마지막 물량일 수도 있겠네요. 이 배치는 그렇죠. 요거 귀한 걸 한번 뽕따를 요건 제가 하고 싶습니다. 마이크 대고. 느낌 좋다. 오늘 촬영한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강렬하죠. 뽕따르잖아요. 영접하는 입장에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흘렸어. 잠시만요. 이거 좀 향을 같이 느껴보는. 와, 여기 좀 손에 바르시죠. 와, 강렬하네요. 확실히 그 강렬한 느낌이 강한데, 이야. 그리고 또 이번 컨텐츠 촬영하는 배치가 또 가장 또 특별한 메리트가 그래요? 스태그 주니어라고 불리우는 이제 마지막 배치예요. 진짜요? 네, 다음 배치부터는 이제 스태그 주니어에 이제 주니어가 빠져서 그냥 스태그로만 스택으로. 네, 출시가 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또 재밌는데, 네. 주니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좀 약간 아들 개념이잖아요. 그죠. 요번 배치가 이제 배치 17번이에요. 다음 배치는 이제 18번이겠죠. 그렇겠죠. 근데 미국에서 성인이 되는 게 만 18세부터 이제 성인이라고 불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니어는 졸업했다. 이제 이제는- 나는 성인이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는 주니어가 안 붙고 이제 그냥 그냥 스택으로. 스택으로. 야, 되게 멋있네요. 스태그 주니어라고 이제 불리우는 이제 마지막 배치다라고 했을 때 기사가 많이 떠가지고, 특히 이번 배치도 아무래도 그런 메리트가 훨씬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 배치는 좀 더 구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 진짜
이게 지금 도수가 64도 뭐 이렇거든요. 네. 알코올이 안 쳐요. 64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듯이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는 참 특이하게 계속 고연산으로 올라가고 좀 더 프리미엄급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부드러워져요. 얘 진짜 안 치네요. 이게 64도가 사실은 알코올이 안 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운 캐릭터가 강한. 미리 따놓은 거 아니죠? 지금 따셨잖아요. 뽕따를 지금 하셨는데. 야 이거 에어링한 느낌 나요. 보통 버번이라는 게 따고 나면 에어링이 되기 전에 무조건 치거든요. 웬만큼 좋은 아이들도 쳐요. 이게 안 치네요. 이 아이가 또 이제 맥시빌 1이라 그래가지고 네. 사실 버팔로 트레이스 증류소의 시그니처 맥시빌 중에 하나거든요. 점점 이제 저연산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테일러도 같이 포함이 되고 이글레어 같이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원액 그 자체고 그다음에 고연산 네. 아무래도 그 앤티크 컬렉션에서 보던 이제 그 맛을 좀 더 이제 느껴볼 수 있는. 와 이거 컬러가 엄청나요. 영롱합니다. 오랜만에 술을 찬양하는 느낌으로 먹네요. 자 일단 궁금하니까 먹어보시죠. 좀 그런 거. 이게 반말 안 먹을 수 있겠다. 이게 64도인데요. 뒤에 도수에 따른 강렬함은 있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입에 단맛이 머시멜로 먹은 것 같은 것 같아요. 와 이거 머시멜로 씹은 것 같은 그 단맛이 그리고 입 뒤에 강렬해요. 이거는 네. 이제 알코올 도수가 치기 때문에 네. 도수가 이제 확 올라오는 느낌은 있지만 또 목 넘기면 또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야 이거는 그냥 주문 매일 먹겠는데요 저는. 저도 매일 먹고 싶네요. 능력이 될까요? 이거 매일 먹을 능력이? 너무 찬양만 하면 구독자분들이 걔는 뭐 술을 뭐 다 마시대 그러는데 솔직히 맛있어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귀한 술을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맞습니다. 주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7월 초쯤에 바를 다시 리뉴얼해서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 BX 코리아에서 지금 보신 이 술들을 함께 즐기실 수 있게 좀 행사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것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조건 마셔야죠. 이 귀한 술을 저희 그 오프닝 행사 때 아마 구독자분들 초대해서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지만 꼭 응모하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저는 네. 정말 좋겠어요, 사실. 근데 너무 맛있다. 역시 우리 브랜드 매니저님이 술을 단계를 잘 맞췄어요. 하도 많이 테이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버티컬하는 이제 그죠. 그 능력만 계속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 쫙 드시죠. 이거 쫙 먹긴 아까운데. 또 쫙. 쫙. 이거 언제 기회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들어가. 야, 얘 진짜 맛있다. 6잔째 왔는데 술이 깨는 느낌이에요. 상쾌하면서 좀 더 리프레시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나요. 단맛이 있다가 뒤에 가서 상큼함이 탁 지금 제 눈을 뜨게 하는. 이야 좋네요. 자 오늘 버팔로 트레이스 브랜드 매니저님과 함께 진짜 대표 브랜드 6가지를 다 심해봤거든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마셨습니다. 저 버팔로 트레이스 홍보 한번. 버팔로 트레이스야 뭐 원체 많은 분들이 또 아껴주시고 또 특히 드렁큰킴님 구독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네. 이런 제품들을 메리트를 느끼실 거고 네. 충분히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6종을 다 시음하면서 많은 걸 좀 더 느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제가 못 먹어본 스택 주니어까지 마셔봤는데요. 너무 행복하게 마셨습니다. 다음에 저희 그 행사할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은 못 모시겠지만 저희가 준비해서 모실 테니까 그때는 꼭 참석해 주십시오. 좋은 술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